크리스트교 전체 수장, 대빵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전체 세계의 교황은 딱 한 명이야. 이 교황이 당시 유럽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대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밑줄 친다. 성직자 임명권이 대립의 원인이었어요. 성직자라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성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뭐 주교라는 존재도 성직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도원을 이끄는 수도원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당시에 황제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교회의 힘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교황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참에 교회 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이참에 완전히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우리 교회가 가져와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직자 임명권을 교회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발표를 딱 하게 됩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원래 그게 황제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니까.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열받았어요. 당시에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던 교황은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난 거지. 열받은 하인리 4세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저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뭐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나쁜 교황 그래가지고 교황을 폐위시켜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러자 발끈한 교황은 어떻게 맞불 작전을 놓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서 저렇게 교황을 함부로 폐위시키겠다고 말하는 황제는 황제로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 크리스트교를 믿는 교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파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파문이 당시에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파문이라는 게 뭐냐면 크리스트교를 믿는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뭐 어쩌라고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쫓아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파문이라면 그게 중요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중세시대 서유럽은 크리스트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종교가 중요했다 그랬어. 근데 황제가 더 이상 크리스트교의 교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목숨보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 죽어서 그러면 이제 크리스트교도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죽어서 천국도 못 가겠네? 하인리 4세 황제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인리 4세의 국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개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 원장들도 이제 야 황제가 파문됐대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교황 편으로 돌아서죠. 황제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누가 점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느냐? 황제인 하인리 4세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객기를 부렸네. 교황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파문 취소해달라고 얘기해야지 하고 교황을 찾아갔는데 교황이 안 만나줘요. 당시에 교황이 어디가 있었느냐?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카노사라는 성애가 있었거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성이었는데 교황이 여기에 지금 머무르러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황제가 찾아갑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성 앞에서 저 좀 만나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하는데 교황이 튕기고 안 만나줘요. 추운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데 거기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용서를 빈다는 의미에서 두꺼운 옷도 안 입고 외투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그 수도사들이 입는 거적대기 같은 옷 있거든. 그거 하나 입고 심지어 눈밭에 여러분 상상을 해봐. 맨발로 서가지고 얇은 옷 하나 입고 교황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3일 동안 사죄를 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지못해 교황이 좋다. 사과를 제가 받아들여 주지요. 하게 된 거야. 누가 결국 굴복한 거예요? 황제인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굴복을 했죠. 하인리 4세가 굴욕을 당했잖아.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야. 시기를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참고로 이게 몇 년에 있었던 일이냐면은 11세기 후반 107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은 간단하죠. 교황과 황제가 대립해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났는데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고 여기서 교황이 승리를 했다는 거 결과는 불보듯 뻔하잖아. 교황권은 더욱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왕권은 약해지고 교황권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강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세시대의 크리스트교는 정말 끝도 없이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지? 이러한 상황을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각각의 요소별로 중세 서유럽의 문화 중요한 것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서유럽의 문화 뭐 교육도 공부할 거고 학문도 공부할 거고 건축 양식도 공부할 건데 모든 게 다 뭐 중심으로 돌아가게? 크리스트교 중심이죠.
학문도 종교에 관한 학문, 건축도 교회 건축, 전부 다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돌아가.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출발합니다. 교육. 교육은 어디서 담당했느냐? 원래 학교가요. 지금의 학교처럼 그냥 이렇게 학문만 공부하는 학교가 따로 있지 않았어. 중세 서유럽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그 종교기관인 수도원 얘기했었잖아. 수도원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 그러니까 수도원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세 후반 한 12세기 무렵 1100년대 들어가면서 조금씩 대학이라고 하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도 오늘날처럼 뭐 국어, 과학, 영어, 수학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학문 중심이었게? 크리스트교를 연구하는 신학 중심의 그 교육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학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문은 무엇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신학 중심으로 발달했다. 신학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발달한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철학 분야였는데 중세 서유럽에서 발달했던 대표적인 철학이 밑줄 별표 스콜라 철학이에요. 참고로 얘들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할 때 이 스콜라라는 단어가 오늘날 무슨 단어의 어원이 된 거냐면은 스콜라가 변해서 학교 영어로 뭐라 그러지? 스쿨이라 그러죠. 스쿨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스콜라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철학에서도 신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한 믿음 이런 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신앙도 중요한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 이성, 신앙과 이성은 조화돼야 된다. 약간 요런 맥락에서 연구된 학문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고요. 이 스콜라 철학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완성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야. 이 토머스 아퀴나스가 어마어마한 대작,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신학대전이고 이 신학대전 안에서 토머스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교리 같은 것들을요 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과 이성이 조화돼야 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신학대전을 쓴 거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